오늘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요, 각 단원별로 우리가 나눠서 풀었는데요.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고요. 잘 모르는 부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읽기 1번에서 4번 문제는요, 문법 문제예요. 자, 문법도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1번과 2번은요,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건데요. 이게 빈칸에 들어갈 어휘와 문법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과 2번도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연결어미고요. 하나는 종결어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연결어미 문법이 들어간다.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어서, 으니까, 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문법 문제 한 문제, 또 한 끝부분에 들어가는 문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는 것 같다. 이것처럼 뒤에 들어가는 문법 각각 한 문제씩 난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3번, 4번은 유사 문법인데요. 유사 문법이 뭘까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문법과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은요. 자주 나온 문법은 외우세요. 그러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방법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은요. 알맞은 문법 고르기라 했죠. 자, 중간에 빈칸이 있으니까요. 연결어미고요. 끝에 있어요. 종결어미 문법 들어갑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요. 먼저 선택지에 도로, 면서, 더니, 더라도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 4개의 문법 중에서 2개는 꼭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잘하는 친구는 3개. 4개를 다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자, 가능하면 비슷한 문법을 여러 개 알아두면 좋다. 라고 말했어요. 자, 도록이라는 문법과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은요. 이 표현 바꿔 쓸 수 있어요. 실수를 하도록, 뭐뭐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고요. 면서는 2가지 동사를 동시에는 뭐죠?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으면서. 어떤 경우 있을까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되죠? 그 다음에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마셔요. 이건 돼요. 이렇게 2가지 동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으면서. 근데 안 되는 동사도 있죠. 어떤 거죠? 수영을 하면서 커피를 마셔요. 될까요? 안 돼요. 샤워하면서 밥을 먹는다? 안 돼요. 이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더니는 자, 더자가 과거라는 뜻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더니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상황이 뒷문장에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 참, 너무 어렵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서 풀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더니라는 말은 자, 저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시험에 합격했대요. 자, 비슷한 문법이 되죠. 더니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했더니 건강해졌어요. 자, 과거 표현은 똑같아요. 뜻은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상황이 뒷문장의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니는 나한테는 쓸 수 없다. at 어떠니는 나한테 쓸 수 있다. 자, 아까 그랬죠? 자, 주어가 없어도 더니라는 말은 나한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번에 시험을 잘 봤습니다. at 어떠니 됐죠? 저 친구가 공부를 잘 했었더니 안 돼요. 자, 요거를 구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라도의 뒤에 도자가 오면 앞에와 뒤에가 상반됐다. 쉽게 반대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도 해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앞과 뒤가 반대. 더라도, 그래도 도 나오면 앞과 상관없이 뒤에는 반대, 상반된 게 나온다. 전혀 사실 관계가 없다 이런 건데요. 거의 반대의 뜻이 나오면 쉽습니다. 자, 문제 읽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실수를 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실수를 하다는 것은 안 좋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앞과 뒤가 좀 반대의 뜻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도 문법 보겠습니다. 나 뭐뭐거나 다름없다. 기 마련이다. 의려던 참이다. 기십상이다. 자, 엄청 자주 나온 문법들이에요. 그냥 외워두세요. 자,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뭐뭐과도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죠? 마찬가지다. 똑같다. 마찬가지다. 요거 모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마련이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라서요. 뭐뭐는 법이다. 요거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의려던 참이다. 의려던 참이다라는 것은 계획인데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지금, 방금, 이렇게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의려던 참이자와 바꿔 쓸 수 있는 법도 있죠. 의려고 하다. 이건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기십상이다. 이거 어려워요. 다 비슷해서 우리 친구들 외우기 너무 어렵죠.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여기 십자가 쉽다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쉽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이걸로 힌트합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로 합니다. 글자 비슷하죠. 생각 안 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보냈으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네요. 마치다가 뭘까요? 끝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수업을 마치다 이거죠. 매체 끝내다 기억나죠?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보냈으니까 모든 준비를 마친 것과 같다. 똑같진 않지만 마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마친 거나 마찬가지다. 자,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3번과 4번은 유사문법 비슷한 거. 천천히 먹어도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줄 그은 것만 보세요. 십상이다. 금방 앞에서 했어요. 이 쉽다로 요거를 외워주라 그랬죠? 볼까요? 여기 있네요. 문제 풀 것도 없이 정답 벌써 2번 나왔습니다. 3번과 4번은 문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외워야 될 것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점수를 올리는 데 좋다.
자, 외우는 건 평소에 혼자서 합니다. 다른 문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을 리가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는 편이다. 자, 이거는, 자, 알겠죠? 우리 친구들. A와 B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A나 B. 그래서 둘 중에 더 어느 한쪽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A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뚱뚱하다고요. B는 날씬하다라고 할게요. 자, 선생님 좀 보통인데요? 보통 안 돼요. 뚱뚱하다나 날씬하다. 꼭 더 가까운 거. 저는 뚱뚱한 편이에요. 날씬한 편이에요. 둘 중에 꼭 하나 가까운 쪽에 말할 때 뭐뭐는 편이다. 나옵니다. 체하지는 않는다. 이건 알죠? 안 체하다. 체하다는 건 뭘까요? 음식 먹고 여기 소화가 안 되다. 이런 뜻입니다.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빨리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에요. 쉬워요. 자, 정답 나왔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기가 무섭게, 자, 무섭게라는 것은 진짜 무섭다는 뜻 아닙니다. 무섭게는요, 빠르게라는 뜻이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쉽죠? 자, 맞아. 또 있죠? 는 대로, 자, 바꿔 쓸 수 있는 문법, 그냥 외워서 합시다. 정답 1번입니다. 다가보면, 자,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자, 좋은 결과, 좋은 결과,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그렇죠. 좋은 결과. 네. 나쁜 결과, 나쁜 결과, 그럼 그 다음에 나쁜 결과. 그렇죠. 어떤 일을 여러 번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의면이죠. 자, 뭐뭐 하다 보면, 자,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기타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추측을 할 수 있다. 다음, 는 대신에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이 뭐예요? 자, 제가 우리 친구를 도와주는 대신에 친구는 저한테 커피를 사주세요. 괜찮죠? 또 내가 사장님, 제가 오늘 일요일이에요. 대신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에 월요일에 쉬게 해주세요. 자,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됐죠? 자, 수학에도 불구하고, 자, 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다 그랬죠? 반대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은요, 외우세요. 가장 빠르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광고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서 8번까지 광고 문제예요. 자, 그런데 광고도 5번, 6번, 7번, 8번 내용이 달라요. 자, 5번은 제품, 쉽게 물건 이름이 나오겠죠? 물건 고릅니다. 업소, 장소나 가게. 자, 7번은요, 공익광고라고 합니다. 공익광고 뭘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한다. 여러 사람한테 좋은 광고. 5번 광고의 상세 설명. 상세라는 것은 자세히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광고도요. 5번, 6번, 7번, 8번 관련 어휘를 반드시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지 다 맞을 수 있다. 자, 같은 방법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지 않고요. 선택지 먼저 읽는다. 등산복 알아요. 우산 알아요. 가방 알아요. 타이어 알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뜻을 몰라도 돼. 아는 어휘만 가지고 답을 찾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와 눈에 강하다. 비가 와도 괜찮고 눈에 와도 괜찮다. 친환경 소재. 저 이거 어려워서 몰라요. 뛰어난 방수. 방수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자죠.
물을 막는다. 뭐랄까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 뭐 모를 수 있어요. 비와 눈에도 강하고, 비와 눈에 강하다. 최상의 착용감.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착용하다. 착용하다 동사인데요. 자, 다른 말은 입다와 바꿔 쓸 수 있다. 뭔지 알겠죠? 찾았죠? 입다. 네. 등산할 때 입는 옷, 등산복. 이렇게 쳤습니다. 6번 업소예요. 업소 광고. 은행 알아요. 병원 알아요. 체육관 알아요. 약국 알아요. 4개 모두 알아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고객들을 위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 의료 단언하죠. 병원.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7번 공익 광고입니다. 자, 물을 절약하다. 물 절약은 뭐죠? 아끼다 라는 말이죠. 안전교육,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다, 깨끗이 하다. 에너지 절약, 자, 에너지 절약은요, 다른 말로 전기 절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양치할 때, 뭐죠? 이 닦을 때, 컵 사용하고 빨래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비누를 칠하는 동안에 수도꼭지를 잠그기.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양치하기, 빨래하기, 수도꼭지 잠그기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물과 관련되죠. 물을 아끼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광고의 상세 설명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이에요. 사용하는 설명. 사용하다, 이용하다 어떤 말인지 알죠? 사용하다는 건 좀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용하다는 건 큰 거. 이게 뭘까요? 볼펜을 사용하다. 그죠? 근데 버스를 사용하다? 안 되죠.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걸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버스를 이용하다, 그 다음에 우체국을 이용하다, 우체국을 사용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작고 개인이 쓰는 걸 사용하다. 그러나 비슷한 말입니다. 배달 안내, 이용 순서대로 가세요. 차례대로 가세요. 이런 뜻이죠. 교환, 바꾸다라고 해서 바꾸다, 바꾸는 방법. 자, 이거 다 알아요. 읽어보겠습니다. 7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같은 금액 내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다라는 동사 나왔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 똑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슷한 어휘가 나온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비슷한 어휘를 많이 외워두는 것이 좋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안내문이죠. 안내문에는 뭐 지역 행사, 축제,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요거를 틀리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틀리게 말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자, 제목은 읽습니다. 본문은 읽지 않고요. 자, 바로 1번 선택지로입니다. 언제, 여기 언제 있나요? 자, 그거 맞으면 이렇게 어디, 장소 틀려요. 이렇게 얼마예요? 이렇게 기타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읽습니다. 스키 캠프 참가 안내. 자, 여기 안 읽고요. 바로 선택지로 갑니다. 대학생들은 캠프에 참가할 수 없다.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참가할 수 있다네요. 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알아본다.
자, 물어봐요. 궁금하다. 뭐죠? 인터넷이에요? 아니요. 전화번호네요. 전화. 이렇게 틀렸죠? 참가비를 내면 숙박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참가비 냈어요. 숙박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포함이라는 말은 뭘까요? 들어있다. 어디에? 참가비에 들어있다. 그래서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캠프를 참가하려면 스키복과 스키용품을 빌릴 수 없다. 왜요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가능. 가능, 불가능은 알죠? 여기 예를 들어서 불가능, 안 된다. 가능은 빌릴 수 있다지요. 대여라는 말은 원래 빌리다, 빌려주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를 몰라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빌릴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그래프 문제예요. 자, 그래프에는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나이, 세대별, 10대, 20대, 30대, 지역별,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누죠. 자, 주로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나온다. 원 그래프가 뭘까요? 원,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그래프가 나와서요. 자, 여기 뭐는 30%, 20%, 10% 이런 그림이 원 그래프이다. 자, 막대 그래프는 말 그대로 자, 막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9번하고 같습니다. 선택지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꼼꼼히 확인한다. 왜요? 이거를 틀리게 말해줄 거니까 우리는 틀리게 말해주는 것을 찾는다. 제목은 읽습니다. 여기는 읽지 말고요. 자, 비교 1번에서 같은 데 있어 이렇게 비교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여기 찾아봐서 X, 요 본문과 똑같은지 틀리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답을 찾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 제목은 본다. 한국에서의 느끼는,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 있죠. 바로 여기로 갑니다.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가장 적다. 차별, 여기 있죠. 가장 적다. 맞네요. 그러나 끝까지 풀어봐야 됩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파란색이네요. 전체 반 이상이다. 자, 반이라는 건 뭘까요? 반. 반은 50%를 반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면 50%가 넘어야 돼. 자, 그래서 반이라는 말과 우리 또 절반,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절반, 반. 이건 모두 50%를 뜻한다. 이상이라는 것은 많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이하, 이렇게면 이상, 많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렸죠? 문화 차이와 문화 차이도 있어요. 노란색이네요. 문화 차이와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비율이 같다, 같아요? 아니요. 다르다. 경제적 문제보다. 자, 이거 보다는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문이 나오면 앞에 거 그냥 무시하세요. 뒤에 거만 보세요. 자, 문화 차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보다 더 많다. 자, 경제적 문제 22%보다 문화적 차이가 더 많다. 문화적 차이가 더 많다. 더 많나요? 아니죠. 더 적다. 자, 우리가 보다 여기에서 자꾸 틀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보다 앞에 있는 거는 보지 말고요. 뒤에 거만 보고 정답을 찾습니다.
다음은 11번과 12번 신문 기사 내용이에요. 어떻게 풀까요?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읽은 후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꼭 밑줄을 그으세요. 그 밑줄을 틀리게 주어진 자료를 찾아서 X표를 하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같은 것을 고르세는 것은 같은 거 고르지 않습니다. 아닌 것 고르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는다. 최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이 없는 마른 몸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특히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의 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된다. 또한 하나 더죠. 몸에 적당한 양의 지방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방이 없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자, 다 읽었고요. 여기서 모르는 어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모르는 어휘 찾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야죠?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 자, 지금 아까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볼까요? 어디 있까요? 이런 말 있어요? 뭐뭐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외워요. 날씨가 추울 때는 몸에 있는 지방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의 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해야 하네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니요. 역할을 한다. 여기 틀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을 적당히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여기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이 없는 마른 몸을 생각한다. 지방을 적당히 유지한다. 아니요. 지방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없는. 들렸죠? 몸에 지방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에 적당한 양의 지방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 똑같은 어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지방이 없으면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건강이 나쁘다. 단어를 바꿔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읽겠습니다. 명절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가던 행렬이 줄고 거꾸로 고향에 계시는 부모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도 한다. 차례를 휴양지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면서 차례상까지 준비해주는 호텔도 생겼다고 한다. 또 고향에 일찍 다녀오는 이들도 있다. 벌초와 성묘를 미리 하고 연휴에는 차례만 지내고 쉬는 것이다.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숙박업소가 생겼다. 차례상까지 준비해주는 호텔도 생겼다. 호텔과 숙박업소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만 알면 돼요. 숙박업소, 잠을 자기 위해 만든 곳, 집 이런 거죠. 잠을 자는 곳 쉽게 알게요. 그럼 호텔, 잠을 잘까요? 네. 호텔, 숙박업소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맞겠죠.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에 벌초와 성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벌주와 성묘를 미리 하고 연휴에 쉬는 것이다. 좋지 않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명절에 부모님을 휴양지에 보내주는 자식들이 늘고 있다. 자, 차례를 휴양지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었지요. 자, 부모님을 보내주는 게 아니지요. 이거 저는 틀렸습니다. 명절 모습이 달라지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가던 행렬이 줄어들었다. 많아졌다가 아니라 줄어들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3번에서 15번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자, 가나 다라를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 자, 13번에서 15번은요. 정보를 나타내주는 문제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개인적인 글, 인간 관련, 일화, 건강, 정보, 정책, 유래, 사회현상, 동물, 최신 화제, 기술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풀면 안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의 순서는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먼저 일어난 순서, 먼저라고 쓸게요.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나 아니면 논리적 순서. 자, 논리적이 뭘까요? 선생님 저 논리적 몰라요. 자, 예, 어떤 타당한 근거. 타당한 근거란 뭘까요? 이치에 맞다. 자, 그래서 대부분이 논리적인 순서는 설명문 같은 거 설명할 때는요. 자, 설명문,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순서는 개인적인 글, 옛날 이야기, 일화, 유래 등 시간의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로 고르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와 라 4개 중에서요. 첫 번째 문장 2개가 정해줘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 문제. 그러면 두 문장 중에서 내용의 범위가 큰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가에서는 문장 단어만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나에서는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2개 중에 어느 게 더 큰 문장인지 알아요? 큰 어휘, 대한민국이 먼저 온다. 이해하셨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하거나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문장. 그러면 반대로 첫 번째 문장이 아닌 거를 찾아서 X를 고르면 된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뭐가? 첫 번째 올 수 없는 것은 접속사,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없습니다. 또한 지시어, 이거, 그, 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문장 아니고요. 또한 포함을 나타낸 도. 자, 저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포도도 좋아합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포도도 좋아합니다. 딸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포도도 좋아합니다. 그럼 도가 있는 문장, 뒤에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 지시어 또는 뭐뭐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푸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요? 자, 문장의 1번, 2번이에요. 이게 가가 됐어요. 두 번째 나는요. 이 뒤에 있는 이 단어가 요 앞으로 이렇게 온다. 그래서 뒷문장이 앞으로 연결되는 어휘나 단어를 찾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개가 주어진다. 맘대로 여기 주어졌네요. 다와 다 둘 중에 하나 시작하세요 라고 알려줬지요. 그럼 길을 가던 행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심폐소생술 중에 응급처치 교육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자, 개인적인 글이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먼저일까요? 길을 가던 행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아니에요. 자, 라는 똑같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쓰러졌다. 그 다음에 이를 본 학생이 쓰러지는 거 이거를 뒤에 게 앞으로 오죠. 본 학생이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행인을 살릴 수 있었다. 자, 살렸죠. 그럼 어디로 가요? 똑같죠. 그럼 나로 갈지 다로 갈지 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먼저 오는 건지. 알고 보니 그 학생이겠죠. 며칠 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바 있다. 심폐소생술 뒤에 것도 앞으로 나오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더 쉽지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나와 다. 둘 중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 다. 자, 문제 볼 것도 없네요. 자, 첫 번째 올 수 없는 거 있네요. 접속사 안 되죠. 그럼 다 아웃. 나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라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 오는 문장. 라와 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다. 무조건 빨리빨리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안 되죠. 이유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고 나면 새 건물이 올라와 있고 웬만한 음식 배달은 10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말했죠. 그러면 다 생각하네요. 이런 문화가 뭐예요? 빨리빨리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다고 한다. 자, 다른 나라, 그래서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이죠.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늦게 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답 2번. 자, 문제를 풀 때 제가 어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 혹시 모르는 어휘가 나와요. 당연하죠. 그 어휘를 찾지 마세요. 그냥 문제의 흐름을 보고 순서를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 주어졌지요? 가와나. 벌써 정답 찾았네요. 그죠? 하지만 접속사 안 되죠? 그러면 나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거 취직 전선에 나서고 있다. 취직하려고 했죠. 하지만 주어진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임금도 적고 숙련도 되지 않는 일자리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떨까요? 자, 일은 복잡하지도 않은 일에 임금도 적고 그러면 학력이 높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요? 하기 싫어지죠. 구직에 나선 상당수 여성은 급여 뭐죠? 월급, 처우,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실업 상태를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거로 인해 여성의 취업률 퍼센트죠.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정답 나죠. 3번입니다. 자, 이처럼 숙련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몰라도 흐름을 보면서 문장을 찾습니다. 자, 16번부터 18번 빈칸 고르기 문제예요. 좀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16번에서 18번도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 유형이고요. 하나는 대응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 유형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완성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 포도도 좋아합니다. 사과도 좋아합니다. 자, 어떠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 들어간 단어가 뭘까요? 딸기, 포도, 사과. 공통으로 들어갈 말 뭐죠? 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찾아야 돼. 종합 유형에는 중심 문장이나 중심 어휘를 찾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종합 유형이다. 그러면 대응 유형의 문제가 뭘까요? 두 내용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짝이 된다. 이게 짝이 된다. 이해 안 되죠?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린이들은 이렇게 썼어요. 어린이들은 사탕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땡땡은 사탕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쉬운 걸로 연습합니다. 자, 이해됐죠? 어린이들은 사탕을 좋아하지만 땡땡땡 사탕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사탕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는 반대죠. 어린이 땡땡 어린이의 반대. 뭐죠? 어른들은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거가 반대 문장일 수도 있고요. 비슷한 문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16번에서 18번 문제는요.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으면요. 포괄적인 내용, 즉 종합 유형의 문제로서 중심 어휘를 찾아야 되고요.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으면 앞뒤 문장을 꼭 확인하세요. 접속사 확인해야 됩니다. 자, 문장의 빈칸이 끝에 있으면 자, 요 위에 거는 대응 유형이 되겠죠. 포괄적인 내용과 앞뒤, 그럼 여기죠. 두 개. 여기는 종합 유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응 유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끝에 있으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형제 또 빼먹었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인데요.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으면 종합 유형, 중심 어휘를 찾고요. 빈칸 위치가 중간쯤에 있으면 요 앞, 뒤 문장을 보고 비슷한 건지 반대인 건지 찾아서 씁니다. 그리고 빈칸 위치가 여기 마지막에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모두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빈칸 위치가 처음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끝에 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위치가 어디 있죠?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앞뒤 문장을 잘 보면 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장마 뒤에 찾아오는 열대어로 인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밤에 더워서 잠을 자기 힘들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땡땡땡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미지근한 물. 자, 미지근한 물은 따뜻한 물보다는 조금 더 낫다. 무슨 말이죠? 뜨겁다,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뭔지 잘 몰라요. 뒤에 힌트가 있겠죠? 처음부터 너무 낮은 온도의 물로 샤워를 하면 근육이 긴장돼서 체온이 다시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너무 낮은 온도의 물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낮은 온도의 물, 차가운 물, 찬물로 바꾸어 샤워하는 거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요거에 바로 대응 유형의 문제다.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정답 찾았습니다. 자, 17번 역시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죠. 말이나 행동처럼 색도 똑같죠.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색도 당연히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잘 볼게요. 개인이 색을 활용하면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개인이 색을 해서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개인의 반대는 뭐가 되죠? 뒤에 힌트네요. 단체 색은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여준다. 개인의 반대는 단체, 집단이겠죠. 그러면 말이나 행동처럼 색도 의사소통이다. 뭐뭐도 똑같다. 집단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어요. 그럼 뭘까요? 중심 어휘를 찾아야 되겠죠. 종합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정월대보름이요. 명절인데요. 한국에서 음력 1월 15일에는 명절 이름입니다. 뭐 설날, 추석,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도 있습니다. 요즘엔 잘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자, 중심어휘가 뭔지 모릅니다. 뒤에서 찾아볼게요. 딱딱한 열매인 밤, 잣, 호두, 땅콩 등 깨는 것을 부럼 깨기라고 한다. 부럼 설명했어요. 부럼은 보통 자신의 나이만큼 깨물어 건강을 기원했다. 부럼 깨기는 12달 동안, 12달이면 뭐죠? 1년 동안 부스럼, 이게 피부병의 일종이었대요. 머리에 이렇게 나서 하는 거 부스럼. 그래서 숫자를 빼면 이렇게 부럼, 이렇게 해서 말이 생겨났습니다. 피부병이 나지 말라는 의미에서도 행하다. 피부병 나지 말자. 또한, 또 있네요. 깨물었을 때 딱 위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 자, 세 가지 있어요. 건강을 기원한다. 피부병이 나지 말라고는 의미다.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 안 좋은 것은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중심 어휘가 뭘까요? 건강하라 이 얘기를 하겠죠. 한 해, 1년 동안 건강을 비는 뜻으로 한다. 중심어휘 왜요? 첫 번째에 나있기 때문에 종합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은 19번과 20번 문제부터는요. 묶어서 나온 문제예요. 자, 19번은 부사나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자주 나오는 것은 외우기. 몇 개만 외우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자, 반드시 찾아서 외웁시다. 자, 20번 내용일지 같은 것 고르세요.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같은 것 고를까요? 아니요. 아닌 것 고르는 걸로 하면 쉽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에는 부사와 접속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저기 접속사네요. 또는, 또한, 그래도, 그러면. 자, 거의 다 알겠죠? 또는. 자, 선택계입니다. 뭐뭐 했다. 또는, 이것 또는 이거. 거나하고 좀 비슷하죠? 동사의 거나 뜻하고 비슷합니다. 또한. 또한은 앞과 뒤의 문장이 비슷하다.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떨 때 쓰죠? 또, 그리고, 또 비슷한 문장, 뭐, 게다가, 뿐만 아니라, 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 도가 나왔어요. 뭐뭐도, 아도, 어도, 더라도. 뭐죠? 앞에보다 뒤에는 상반된 뜻이 온다. 반대된 뜻이 온다. 그럼, 그러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읽겠습니다. 과일을 빨리 익히기 위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익힌 과일은 겉은 익었지만 속이 잘 익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잘 보세요. 화학물질로 익힌 과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숙성된 과일에 비해 맛과 향이 떨어진다. 자, 빈칸의 위치 앞과 뒤가 반대인지 비슷한지 먼저 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이 과일 껍질에 남을 수도 있다. 이런 과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빈칸 앞뒤 문장 보겠습니다. 맛과 향이 떨어진다.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안 좋다. 이렇게 쓸게요. 자, 화학물질의 과일 껍데기 남게 된다. 먹으면 될까요? 안 좋다. 계속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앞뒤 문장이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갔어요. 그럼 어떤 거 들어가죠? 그렇죠. 좋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맞는 거 고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맞지 않는 거 찾겠습니다. 1번. 과일을 껍질까지 먹으면 건강에 좋다. 자, 화학물질이 과일 껍질에 남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과일을 계속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좋아요? 안 좋다. 틀렸네요. 과일 향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있다. 과일을 빨리 익히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된다. 여기 틀렸네요. 자, 찾았지요? 다음,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과일이 속까지 잘 익는다. 겉은 익었지만 속은 잘 익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자연 숙성 과일이 인공 숙성 과일보다, 자, 이렇게 보다, 비교하는 거 나오면 이걸 그냥 아예 지우세요. 지우면 쉽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연 숙성 과일이 맛이 더 낫다. 맞나요? 좋다. 우리가 이게 보다라는 말, 비교하는 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에서 틀리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공 숙성 과일 아니고요. 자연 숙성 과일이 더 맛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에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여기까지 자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3급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게 바로 3급 문제입니다. 자, 혹시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그런 단원이 있으면 자, 선생님이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 번호만 따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신 있는 친구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21번부터 30번까지 4급 유형의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